Mexico. 안녕하세요. 스페셜티 강배전을 꿈꾸는 민상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회사의 대표고 로스터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외부로 심사도 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네. 바리스타, 브루어스, 그리고 로스팅 이 세 가지를 거의 항상 나가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 대만에 가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제가 월드저지를 실제로 2024년에 또 계속 심사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근데 그런 분이시면 더 뭔가 약배전의 커피를 더 좋아하고 그런 커피를 더 로스팅을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강배전 로스팅을 또 지향하게 된 이유도 처음에 이제 약배전으로 시작을 했죠. 또 되게 충격을 먹게 된 게 정민수 대표님이라고 굉장히 로스팅을 잘 하시고 계속 국가대표 선발전에 파이널리스트 이름을 올리시는 그런 로스터님이 계신데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를 2차 크랙을 터트려 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커피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향의 강도부터 그냥 폭발적이었고 너무 화사했고 너무 클린했고 이게 굉장히 클래식한 커피를 먹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스페셜했어요. 완벽한 커피, 그죠? 거의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네네. 거죠. 사실 생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만큼 이 커피가 가진 어떤 포텐셜이 정말 많아졌어요. 중요한 거는 강배전은 옛날에는 깎는다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제는 생두가 갖고 있는 그 모든 포텐셜을 어두운 로스팅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루비아의 강배전은 좀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강배전은 그 어두운 향미 속에도 그 화사한 느낌이 약간 숨어 있습니다. 보통 강배전을 이제 먹게 되면은 진하고 그냥 묵직하고 씁쓸하고 그런데 향미가 좀 잃은 듯한. 그쵸. 거의 네. 향미가 없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뭐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브라질 커피인데 꽃향기가 난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맛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하는 과정을 전부 다 최대한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배출되기 전에 로스팅 하는 과정 중에 이거를 잡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감각적인 영역을 추가를 하는 거죠. 진짜 로스팅을 한 배치 보여주실 건데 어떤 로스팅을? 가장 제가 많이 하고 가장 제가 사랑하는 커피인 브라질을 다크 로스팅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2차 크랙 절정에서 배출할 예정이고요. 로스팅 타임은 14분에서 15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예열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없고요. 맨 처음에는 너무 높은 온도로 시작하진 않고 처음에는 살짝 그냥 낮은 온도로 달궈주다가 일정 이상 온도가 되면은 제가 쓰는 최대 화력으로 예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바로 생두 투입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왜 이러는지 궁금하진 않아요.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이걸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안에 드럼에 에어플로우가 지금 안정적인지 네. 화력이 충분한지 10kg를 볶기에 충분한 열량이 돼 있는지 다 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향보다는 네. 물론 쇠 냄새도 약간 나지만 네. 그 열기가 있어요. 열기요? 한번 직접 손으로 해서 열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확실히 열기가 있죠. 그쵸, 열기가 있어 뜨겁죠. 근데 네. 얘랑 다시 한번 맡아보세요. 열기가 아까랑 같아요. 훨씬 세요, 지금이. 지금 훨씬 세죠? 네.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찾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자, 넣을게요. 브라질의 생두를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좀 어떤 생두를 사용했는지 그 컨택할 때 강배전으로 적절한 생두는 어떤 생두인지도 같이. 네. 지금 사용한 원두는 GSC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 에포카 내추럴 커피입니다. 정말 좋은 게 디펙트가 진짜 많이 없어요. 제가 언제나 생두를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핸드픽을 내가 많이 해야 되느냐,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느냐인데 좋은 섭발기, 좋은 색채 선별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의 커피를 사용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브라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수분이거든요. 저는 약간 수분이 많은 커피를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수분은 제가 생각할 때 맷집이에요. 화력이 얼마나 버티느냐. 그렇죠. 아, 얘가 14분, 15분 버텨줘야 돼요. 지금 약간 옐로우 단계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그럼 어떤 미세한 컨트롤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향을 맡아봐요. 얘가 향이 되게 향긋하고 풍성하고 달콤하게 올라오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 진짜 좋으니까 괜찮아. 안 만져도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향이 좀 안 좋게 난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프로파일상으로는 근데 그걸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프로파일상으로는. 참고를 하는 부분들 외에 더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옐로우에서 1차 가는 단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로스터기마다 다른데 어떤 로스터기들은 ROR이 되게 일정한 로스터기가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로스터기들은 ROR이 높게 찍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ROR 패턴이 내가 평소에 알던 것과 좀 다르다.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줘야겠죠. 지금 마침 딱 크랙이 왔네요. 네네. 되게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이때는 좀 어떤 걸 신경 써주세요? 이때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 여기는 화장을 하는 구간이거든요. 커피가 갖고 있는 좋은 밝은 향들이 그쵸. 여기서 가장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내가 좋은 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커피는 굉장히 디게싱을 오래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우리가 커피의 첫인상을 거의 다 만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대부분 컵노트를 할 때 지금 1차 크랙에서 터지는 향들 위주로 생각을 해두면은 나중에 커피할 때 그게 다 나와요. 더 참고도 되고. 네. 클래식한 로스팅 하는데 뭔가 방법은 되게 트렌디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죠? 네, 이제 진짜 중요해요, 여기가. 1차 팝 이후가 사실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여기서 좋은 화력과 배기값을 찾지 못하면은 커피가 되게 가벼워지고 텅 비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커피가 이때쯤에 배출할 텐데 말이죠. 지금 아직 내리지 않는 손님이 있습니다, 여기. 2차 크랙이 왔어요. 네네. 이제 2차 크랙이 왔을 때는 어떤 걸 신경 써주세요? 역시 여기도 약간 두 번째 화장을 하는 구간이에요. 약간 메이크업도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구간에도 굉장히 좋은 향들이 나야지. 와. 네. 그러면 2차 팝이 지나고 배출을 해주셨는데 2차 팝 언제 정도에 배출해 주시는 거예요? 통이 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근데 지금 브라질 에포카 같은 경우에는 2차 크랙 터지고 약 20초에서 30초 사이에 배출을 했습니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강배전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제가 원래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새로운 매력이 발견되는 이런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게 익숙함인 것 같아요. 커피는 당연하게도 옛날부터 진하게 볶아왔던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진한 강배전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시대가 급변한 거죠. 그렇죠. 최근 10년 사이에 스페셜티가 한 20년 전에는 내추럴이 그렇게 각광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커피는 그쵸, 카누고, 그쵸. 스타벅스고, 맞아요, 맞아요. 에스프레소인데 그쵸. 여기 카페에 갔는데 쉬어. 네. 다시 그게 정말 좋은 경험이면 다시 가겠지만 네. 스페셜티의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매번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는 게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좋을 좋아요, 것 좋아요. 같아요. 네. 일단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갓볶은 커피가 맛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잘 볶으면 맛있어요. 그래요? 디게싱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디게싱이 도움은 줘요. 근데 어. 디게싱이 되면 매일매일 맛이 깊어지긴 해요. 깊어지고 더 좋아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맛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충분히 맛있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또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검증은 또 어떤 식으로 해줄 건지. 로스팅할 때 QC에서 제일 좋은 건 역시 커핑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출을 통해서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로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로스팅 대회 역시 이런 커핑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좀 다른 커피를 준비했잖아요. 약배전이 아니라 강배전 커핑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약간 방법이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원래 여기는 12g을 담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10g만 쓸 거예요. 정확히는 10.5g 정도만. 왜냐면은 추출력이 굉장히 높죠. 그 말은 많이 우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g을 쓰면은 너무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줄임으로써 적절한 농도를 찾는 거죠.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커핑 역시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원래 SCA 혹은 뭐 CVA 기준으로 93도로 하던 거를 더 물 온도를 낮춰서 합니다. 자, 부을게요. 네. 부을 때는 꼭 가득, 그리고 세게. 세게. 아, 이게 잘 섞일 수 있게. 그죠? 그렇죠. 와, 이거 뭐 향 안 맡아도 그냥 대중가요 같은 향이 납니다. 예, 고소하고 그 다음에 달고. 예. 4분인데 브레이킹 한번 해볼게요. 향이 좋네요. 자, 한번 깰게요. 네. 이 정도만 깨면 충분합니다. 한번 또 마셔보는. 예. 그냥 이거 음료 먹듯이. 네. 이거는 맞아요. 질리지 않아요. 네. 근데 대중가요 같은 커피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고, 근데 그 대중가요도 좋은 대중가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영상 앞에서 또 많은 설명이 또 있었죠. 노력과. 매일 네. 먹을 수 있는. 네, 진한 커피네요.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커피는 우리가 즐겨하던 하나의 요소고 카페는 우리를 이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좀 즐기는 목적으로 접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구독자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시고 2부에서는 이런 강배전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내려 마실 수 있는가를 한번 또 재밌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임 못 마셨다. 아, 고생.